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3강 4중 극자 질량 분석기 시작 한번 해볼게. 1문단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 또는 더 정확하게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자, 질량 분석기가 뭔지 나와 있어. 이온화된 원자 아니면 전기를 띤 입자, 이런 아주 작은 걔네들의 질량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질량 대 전하량의 비, 이것을 측정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질량 분석기야. 질량 분석기는 화학, 생물학, 법의학, 의학 실험실에서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질량 분석기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려주고 있어.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하여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온의 궤적을 조정하여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초래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일단 최초의 질량 분석기의 원리랑 한계를 얘기해 준 거 보이지? 이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사용했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질량 분해능, 여기 나와 있네. 비슷한 질량의 이온을 구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걸 비슷한 질량의 이온 자체를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저하야. 그 능력이 저하된 거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에 파울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음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질량 분석기를 개선하였다. 그래서 자기장 사용을 배제하는 기술로 질량 분석기를 만들었어. 이 방식은, 파울의 방식은 안정성이 높아 질량 분해능이 우수하여 천연 유기 화합물의 구조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초의 질량 분석기의 한계를 극복한 거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볼게. 일단 질량 분석기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질량 분석기란 이온화된 원자 또는 전기를 띤 입자, 얘네들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질량 대 전하량의 비, 이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그래서 질량이나 질량 대 전하량의 비,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질량 분석기가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써주고 있어. 그건 너희가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구성성분 결정, 동위원소 비율 측정, 오염,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했대. 전기장, 자기장을 사용해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했는데 한계가 있었어. 하지만 자기장이 안정적이고 균일하기가 어려워. 자기장이 안정적이고 균일하기가 어려워서 어떻냐면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가져왔다.
능력이 저하되는 거야. 이 질량 분석기가 해야 할 일에 그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서 그래서 얘에서 이제 발전한 게 파울의 질량 분석기가 나온 거지. 개량한 거야. 파울의 질량 분석기는 그냥 두 개의 양정극, 그다음 두 개의 음정극, 이것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 즉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게 특징이야. 아까 전에 여기 자기장의 안정적인 특징이 없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는 게 문제여서 그냥 여기서는 아예 자기장을 쓰지 않기로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단점을 극복했어. 안정성이 좀 높아. 그 다음에 질량 분해능도 높아.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 문단 보자. 그러면 이제 이 파울의 질량 분석기를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데 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가 이웃한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얘들아,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질량 필터 4개 보이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4개. 4개가 있다라는 거야. 계속 볼게. 이 질량 필터의 양쪽 끝 사이에는 전기장이 걸려 있어서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하는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다.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 원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이온 검출기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가 여기 이온 소스라고 되어 있지. 여기가 이온 발생 원이고 이게 쭉 따라가면 여기서 이제 검출된 이온들.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온 발생원이 있고 이쪽 끝에는 이온 검출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끝 사이에는 요렇게 지금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니?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이해해주면 돼. 질량 필터를 구성하는 4개의 금속 막대를 단면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 U 플러스 VT가 걸리고 세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또 둘이 같은 전압인 마이너스 U 플러스 VT가 걸린다. 얘들아 여기 가로축은 U 플러스 VT, 세로축은 마이너스 U 플러스 V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계속 여기서 U라는 것은 양의 직류 전압이고 VT는 사인 곡선을 그리며 계속 변하는 교류 전압이다. 됐니? 자 봐. U는 양의 직류 전압, 그 다음 VT는 교류 전압. 교류 전압은 계속 변해.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로축은 U 플러스 VT, U가 양의 직류잖아. 세로축은 마이너스 U 플러스 VT, 여긴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음이라는 거야. 세로축에는 요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제 음의 직류 전압 이런 말이 되니까 여기 세로축이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로축은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계속 볼게. 이렇게 걸린 전압은 4개의 막대 사이를 축 방향으로 4개의 막대 사이를 여기 이 축, 여기 중간 방향으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이제 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 궤적에 영향을 미친데 요 양의 직류 전압, 그 다음에 요 교류 전압, 이 전압 자체가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주어지면, 그 다음 좀 잘 볼게.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고 다른 모든 이온은 질량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극에 충돌한다. 얘들아, 여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거든. 여기를 이해 못하고 가면 이 글이 약간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지금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 이게 뭐냐면 여기 질량 분석해서 아까 전에 이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놓은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이 딱 정해놓은 그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통과해. 그리고 나머진 다 통과 못하고 전극에 충돌해서 결국에 검출된 이온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특정한 이온만 검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튕겨서 검출 안 되고 부딪혀가지고 없어지는 거지 뭐. 알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해줘.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질량 필터를 통과하여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을 모니터링하여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래. 걸어주는 전압이라는 게 요 양의 직류, 뭐 음의 직류, 교류 이런 거거든. 얘를 다르게 하면서 이 질량 필터를 통과해서 결국에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요 특정한 이온을 모니터링해서 이 질량의 스펙트럼을 얻는 것이 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의 어떤 원리라고 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한번 적어볼게.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이해한 거거든. 그림을 보고 지금 얘를 그냥 정사각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자. 정사각형을 약간 옆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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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이 정사각형을 옆으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정사각형 좀 이상하니까 지울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금속 막대 4개가 여기 수평 방향으로는 플러스가 걸려 있어. 플러스. 가로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플러스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수평이 이제 가로축이야. 가로축인데 U 플러스 VT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로축 수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U 플러스 VT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요렇게. 이거 전압이야. 둘 다 이제 전압인데 U는 뭐냐면 양의 직류 전압. 됐니? 그 다음에 VT는 교류 전압이래. 교류 전압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변하는 거래. 이 교류 전압은 그냥 계속 변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전압들이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이온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이온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적절한 직류나 교류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적절한 교류나 직류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거든.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이 질량 분석기를 통과하는 거야.
특정 값을 갖는 이온만 통과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떻게 돼? 전극에 충돌한다. 이거 말고 나머지, 이 값이 아닌 나머지는 전극에 충돌. 알겠지?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뒤를 좀 볼게. 이게 다 한 문단이야. 지금 여기 3문단이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잘 보자. 사중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뭘 얘기해 줄 거냐면은 이 필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야. 자, 가벼운 이온, 즉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작은 이온이야. 그걸 가볍다고 하는데 얘는 전기장의 교류 성분을 따라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 무거운 이온, 즉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큰 이온은 교류 성분의 반응이 쉽지 않아서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띈다. 자, 여기까지. 두 개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준 거 보이지? 가벼운 이온은 교류 성분을 따라서 경로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이온은 교류 성분의 반응이 안 돼서 경로를 유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크게 대조를 해놨어. 자, 요거는 좀 기니까 정리를 좀 하면서 하고 싶거든. 일단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중, 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 작동 원리. 이렇게. 이랬을 때 중요한 게 교류 성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압이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선 일단 교류 성분이야. 교류 성분. 교류 성분이 뭐였어? 그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교류 성분이잖아. 그래서 교류 성분에 따라서 가벼운 이온이 있고 가벼운 이온, 그 다음에 무거운 이온이 있는데 가벼운 이온은 경로에서 벗어나서 진동하는 거야. 이게 가벼운 이온이야. 그런데 무거운 이온은 무거우니까 교류 성분에 잘 반응을 안 하나 봐.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애한테 별로 영향을 안 받아서 얘는 그냥 경로를 유지한대. 요거 괜찮지 않니? 그치? 가벼우니까 왔다 갔다 거리고 무거운 애는 그냥 경로를 유지하면서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계속 읽어볼게.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양이온이, 아까 전에 그 이온 발생원이 있었잖아. 이온 발생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양이온이 나와. 양이온. 얘들아, 요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도 중요해. 여기서는 일단 양이온이야. 양이온이 4개의 금속 막대의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 축에 투입이 되면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서 어느 전극 쪽으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는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아까 볼까?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여기 정확히 요 4개의 막대의 중간에 투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완전 중간에 딱 투입이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딱 투입이 되면은 여기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에 다 거리가 같으니까 그 얘기인 거야. 거리가 같아서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축에 투입됐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약간 이건 이상적이야. 완전 중앙에 딱 투입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보자. 먼저니까 첫 번째로 직류의 효과를 한번 고려해볼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먼저는 첫 번째니까 두 번째도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아마 교류겠지. 그러면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가로 방향의 경우, 얘들아 가로 방향 기억나? 가로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였잖아. 여기는 지금 양의 직류 전압이었지. 그 가로 방향의 경우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중심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 사중극자 중심축에는 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우리 지금 가로축만 먼저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축에 있을 때 중앙이 여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이온이 투입이 됐어. 조금 더 중앙에서 치우친 쪽에 투입이 됐어. 근데 이거 양이온이잖아. 그치? 양이온이니까 지금 이 정극 플러스니까 이 양이온을 서로 어떻게 하냐면 중심축 방향으로 밀어. 야, 너 절로 가. 야, 너 절로 가. 이렇게 민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서로 미니까 얘가 지금 이 가까운 쪽이니까 더 큰 힘으로 미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중앙으로 갈 수 있게 돼서 평형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한 정극에 가까울수록 강하게 민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얘가 더 강하게 밀어. 강하게 밀고 얘는 머니까 조금 덜 밀어서 얘가 결국에 이쪽으로 좀 가는 거지. 그래서 평형점이 형성돼. 이해됐지?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다시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받는다. 한마디로 중심축으로 다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쪽에서 더 강하게 미니까, 가까운 쪽에서 강하게 미니까 중심축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반면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세로 방향의 경우, 아까는 양의 직류 전압인 가로 방향이었는데 이번엔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세로 방향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그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에 사중극자의 중심축에는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되게 된다. 자, 요것도 생각해볼게. 이번엔 여기다 그려볼게. 세로야, 세로. 세로는 지금 음의 정극이야. 그런데 여기가 중심이거든, 여기가 중심인데 얘가 여기에 투입됐어. 이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이온이잖아? 양이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지금 음의 정극이니까 양이온을 당겨. 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리고 얘도 당겨. 이해되니?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 이쪽으로 더 강하게 당기니까 얘가 중심축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자꾸 이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거야. 이쪽 힘이 더 세니까 중앙으로 못 가고 얘도 물론 당기니까 다 끌려가진 않겠지만 조금 더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문장 더 읽어볼까?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여기까지 직류의 효과야.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볼게. 일단 이온 검출기에서 양이온이 투입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 양이온이 투입될 때 중심축에 투입되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이 양이온이 어떤 경우냐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는 경우에 일단 직류의 효과를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한 거야. 직류. 직류의 효과만 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가로, 가로축. 가로축은 양의 전압이 걸려 있어. 양의 직류. 그냥 U 플러스 U였으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 세로축은 음의 직류 전압이 걸려 있었어.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가로축은 지금 여기 들어간 게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랑 플러스 이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거지. 양이온하고 그러니까 양극에서 양이온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축 쪽으로 밀어. 중심축 쪽으로 밀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중심축으로 미는 거니까 결국에는 안정한 평형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요거 생각하면 돼? 중심축 쪽으로 강하게 미니까 가까운 쪽에서 강하게 미는 거야.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 가까운 쪽에서 강하게 미니까 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되고 그런데 세로축은 음의 직류가 걸려 있는 거야. 음의 직류. 그러면 음의 직류니까 이제 양이온이니까 끌어당기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아니라 전극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 전극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평형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축으로 가지를 못해. 불안정한 평형점이 생긴다. 자, 됐지? 그러면 결론은 가로축은 중심축 쪽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세로축은 중심축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얘는 중심축 쪽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얘는 중심축에선 좀 멀어지게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게 직류의 효과. 그 다음 볼게. 여기에 추가하여 2번이야. 여기에 추가하여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가로 방향의 경우는 가벼운 양이온은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교류에 의해서 양쪽에서 밀거나 당겨지면 점점 더 큰 폭으로 진동하다 전극에 부딪혀. 그런 반면 무거운 양이온은 교류에 의해 밀거나 당겨져도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아서 전극에 부딪히기 전에 사중극자의 다른 쪽 끝에 도달한다. 자, 다시 볼게. 가로야. 가로의 경우에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의 차이점이 있네. 가벼운 애는 가벼우니까 교류 전압에 의해서 막 진동해. 그래서 결국에 전극에 부딪힌다는 거야. 그런데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교류 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을 안 받아서 그냥 사중극자의 다른 쪽 끝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끝에 도달한다는 거야. 여기 끝에 도달할 수가 있어. 됐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대의 전하량의 비가 큰, 즉 무거운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해서 가로 방향에서는 무거운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는 것이고 반면 세로 방향의 경우, 세로야 이번엔, 세로는 좀 달라. 무거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져서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이내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 세로는 또 다르다는 거야.
세로는 애초에 좀 불안정한 평형점이었잖아, 얘들아. 직류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냥 전극에 부딪혀버려.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애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부딪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딪혀서 없어지는 반면 가벼운 양이온은 가벼우니까 중심축에서 벗어나잖아? 벗어나면 가벼우니까 오히려 교류전압의 추동에 의해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해서 안정화가 돼서 다른 쪽 끝으로 무사히 전송돼 버려. 얘는 거꾸로지. 그래서 얘는 무거우면 오히려 부딪혀, 가벼우니까 교류전압의 추동을 잘 받아서 다른 쪽 끝으로 가. 다시 말하면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하량 비가 작은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하면서 가벼운 애가 세로축에서는 검출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는 지금 교류야, 교류. 이번엔 교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자는 거야. 교류. 교류에 의해서는 가로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가로는 가벼운 양이온이 있었고, 지금 다 양이온 넣은 거야. 무거운 양이온이 있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세로축도 가벼운 양이온이 있고 무거운 양이온이 있어. 이렇게 있을 때 교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벼운 양이온은 가로축에서는 부딪혀. 여기는 전극에 부딪힌다. 가벼우면 오히려 전극에 부딪힌다는 거야. 교류로 인해서. 알겠지? 그런데 무겁잖아? 가로축에서는 무거운 양이온은 교류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 그래서 얘는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통과. 다시 말하면 저 다른 끝으로 도달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는 무거운 양이온을 통과시키고 도달시켜서 결국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질량 필터가 되는 거고, 세로축은 또 거꾸로였어. 세로축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가벼운 양이온은 얘는 오히려 교류 전압의 추동, 힘에 의해서 그냥 중심축을 좀 벗어나도 그냥 다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저 끝으로 도달한다. 통과되는 거야. 도달돼. 그런데 무거운 애는 전극에 부딪힌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세로축은 오히려 가벼운 애를 검출하는 질량 필터,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어? 이 직류랑 교류의 효과를 같이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 계속 읽어볼게.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될 때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역할이 뒤바뀐다. 얘들아, 이번엔 음이온을 넣잖아? 우리 여태까지 뭐 넣었는데? 양이온 넣었잖아. 그러면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되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역할이 뒤바뀌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음이온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양이온을 투입한 경우랑 음이온을 투입한 경우랑 조금 비교 대조를 해볼까? 양이온을 투입했을 때는 가로 필터 있지? 가로 수평 방향. 얘는 지금 U 플러스 VT였잖아. 가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까? 가로에서 일단 직류와 교류의 영향을 같이 받잖아.
가로에서 직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중심축 방향으로 애들을 밀어, 이온을. 중심축으로 밀어버려. 양이온이니까. 알겠지? 양이온은 여기가 지금 양의 직류 전압이니까 중심축 쪽으로 막 밀어. 야, 근데 네가 가져가, 네가 가져가 이렇게 밀어. 그런데 교류에 의해서는 이제 가벼운 애가 있고 무거운 애가 있지. 가벼운 양이온과 무거운 양이온 중에서 무거운 애가 통과되는 거야. 무거운 양이온이 통과되고 가벼운 애는 전극에 부딪혀. 그래서 통과가 못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세로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U 플러스 VT야. 이렇게. 지금 밖에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쓸게. 마이너스 U 플러스 VT. 이렇게 써야지. 세로에서는 직류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양이온이니까 여기가 지금 음의 전압이잖아. 음의 전압이니까 서로 끌어당겨. 그래서 전극 방향으로 당겨. 서로 데려가려고 해. 그러니까 불안정하거든.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교류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 중에서 이번엔 가벼운 애가 통과돼. 교류의 영향으로 가벼운 양이온이 불안정한데 막 얘가 지금 교류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통과될 수 있는 저쪽 끝으로 갈 수 있고, 무거운 애는 오히려 무거우니까 그냥 부딪혀 버린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번에 음이온을 투입해 볼게. 음이온을 투입한 경우 얘는 이제 음이야. 얘도 그럼 해볼까? 가로는 U 플러스 VT잖아? 그럼 얘들아, 직류 교류라고 했을 때 이 직류의 효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U니까 플러스잖아. 가로는 플러스거든? 플러스가 있는데 음이온을 투입하니까 지금 다 벗어난 지점이야? 다 중심축에서 벗어났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중심축에서 딱 벗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음이온이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겠지. 전극 방향으로 당기겠지. 이거 이해되니? 전극 방향으로 당기니까 결국에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교류 전압에 의해서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 중에서 누구를 통과시킬까? 가벼운 애가 오히려 통과되는 거야. 전극 방향으로 당긴다는 건 불안정한 평형점이 생기니까 그 불안정한 평형점 사이에서 가벼운 애는 교류 전압의 영향으로 통과가 되는 반면 무거운 애는 그냥 부딪혀. 맞지? 그러니까 거꾸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세로. 세로는 마이너스 U 플러스 VT 였으니까 직류 교류 이렇게 해보자. 세로는 지금 마이너스잖아. 교류 직류 전압이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이야. 마이너스 음이온 서로 어떻게 돼? 네가 가져가, 네가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축 방향으로 밀어 서로. 중심축 방향으로 민다. 그러면 어떻게 돼? 평형점을 찾는 거야. 평형점을 찾으니까 얘는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가 이제 교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무거운 애가 통과. 평형점을 찾은 상태니까 무거운 애가 교류 영향을 안 받고 통과되고 가벼운 애는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됐니? 요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좀 읽어볼게. 4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2가지 필터를 결합한 형태로 질량 필터를 만들어 교류 전압
대 직류 전압의 B 또는 교류의 진동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교류 전압 대 직류 전압의 B, 그러니까 전압, 교류의 진동수, 이것도 전압의 진동수, 얘를 조절하잖아. 조절하면 질량 대 전하량의 B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의 전극에 충돌하지 않고 질량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 특정 값의 이온만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통과된 거 있잖아. 통과된 친구들. 이런 식으로 어디를 통과하든 간에 이 통과되는 친구들은 다 특정 값을 갖는 이온이 되는 거야. 어떠한 특정 값의 이온만 통과하고 그 값이 아닌 애들은 다 부딪혀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어떠한 양이온이 이온 검출기에서 투입이 됐어. 그런데 어떠한 특정 값을 갖는 이온만 통과해. 그리고 나머진 다 통과 못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걸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얘들아 괜찮니?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봐. 자, 문제 풀어볼게. 수능 특강 217페이지 보자. 위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최초의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활용 방법. 핵심 내용 아니지. 2번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가 자기장을 유발하면 안 되겠지. 자기장 배제했지. 3번 질량 분석기에서 양이온을 제거하는 질량 필터의 원리. 양이온을 왜 제거하지? 얘들아, 이게 지금 양이온은 투입되고 혹은 음이온이 투입됐을 때 어떤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B만 통과시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양이온을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야. 4번 질량 분석기에서 교류 전압의 주파수 조절 방법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고, 5번 전기장만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에 질량 필터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산문단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었지. 맞네. 그래서 1번에 5번 해주면 되고, 2번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우리가 지금 산문단에서 쭉 얘기했던 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중극자 중 두 막대에는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다. 맞았었지. 내가 정사각형 이렇게 옆으로 살짝 마름모처럼 돼버렸는데 마름모는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플러스였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두 막대에는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다. 그 다음 2번 사중극자의 전압이 변하더라도 두 막대끼리의 전압은 서로 같다. 전압을 변경하면서 이런저런 전압으로 변화하면서 이온을 넣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전압 자체가 변하더라도 두 막대끼리는 전압이 같은 거야. 이 두 막대. 가로축의 전압은 그냥 U 플러스 VT로 같고 세로축은 마이너스 U 플러스 VT로 같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 3번 4개의 금속 막대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막대의 전압의 합은 항상 0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막대의 전압?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얘들아 그냥 너희 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지금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린 거야. 그냥 살짝 삐끗하고 그냥 이렇게 회전해 준 거거든. 회전해 준 거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리 자체가 얘들아 여기 거리 다 똑같지? 근데 이 거리는 더 길잖아. 맞지? 그치?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훨씬 긴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가까운 것끼리의 거리 얘기하는 거야. 여기나 여기. 여기나 여기. 그럼 항상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0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U 플러스 VT랑 마이너스 U 플러스 VT니까
결국에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끼리가 가깝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끼리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끼리는 조금 더 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4번.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정해진 값보다 큰 양이온은 이온 검출기에서 검출되면 안 되겠지. 자, 봐. 질량 대 전하량 비가 정해진 값인 것만 검출된다 그랬어. 그거보다 크면 검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것만 검출된다고 나왔어. 확인 다시 해볼까?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질량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한 번 더 나왔었어. 잠시만. 여기 있다.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2번이나 나왔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큰 것은 검출 안 돼. 답 4번이야. 5번 볼게. 양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정해진 값보다 작아. 그럼 이것도 특정한 값이 아니잖아? 전극에 충돌하는 게 맞겠지. 검출이 안 되는 거잖아. 검출이 안 되는 게 전극에 충돌하는 거거든.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이해됐니? 4번하고 5번 선지가 지금 하나로 보고 2개를 같이 나란히 보고서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뒀는지 생각해주면 돼.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그것만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고. 자, 3번 볼게.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온이 가벼울수록 진동하는 전기장 내에서 더 쉽게 진동한다. 가벼우면 더 쉽게 진동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디서 얘기했냐면 산문단에서 이렇게 나왔어. 가벼운 이온은 전기장의 교류 성분을 따라 진동한다. 이렇게 나왔었지. 가벼우니까 더 잘 진동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맞네. 2번 질량 분석기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하게 해준다. 이거 1문단에 나와 있었고 3번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4개의 평행한 금속 막대로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라고 2문단에 나와 있었고 4번 같은 전압이 걸린 두 양의 전극 사이에서 얘들아 이거 가로네. 양이온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더 큰 힘을 받는다. 자, 4번 좀 생각해 볼게. 같은 전압이 걸린 두 양의 전극 사이에서 여기가 중심이면 중심에서 양이온이 더 많이 벗어날수록 더 큰 힘을 받는다? 어떤 힘을 받는다 그랬지?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이렇게. 맞지?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큰 힘으로 밀어낸다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면 더 밀어내. 더 크게 밀어내. 이건 거야.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맞다. 그 다음에 5번 볼게.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에서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이 어디였나 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였을까? 이게 지금 그냥 양이온 넣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양이온을 넣었을 때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이 이제 세로였지. 왜냐면은 양이온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음의 전극이니까 양이온이 이렇게 치우쳐 있어. 양이온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 서로 끌어당겨. 그래서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든다는 거야. 이런 전기장에서 전하량이 같다고 치면 이온이 무거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라고 했는데 무거운 이온일 때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무거운 이온일 때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 얘들아 요거는 우리 산문단 좀 보자.
자, 봐봐. 세로 방향의 경우, 세로 방향, 무거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져서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전극에 부딪혀. 그럼 이 말은 뭐야? 교류의 추동이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근데 가벼운 양이온은 교류 전압의 추동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가벼울수록 교류 전압의 추동을 더 받는 거야. 얘는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니까 교류의 추동을 잘 안 받는 거고, 얘는 교류 전압의 추동에 의해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해. 그러면 가벼운 양이온이 더 교류 전압의 추동을 받는 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울수록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가벼울수록. 됐지? 나 이거 양이온 넣었을 때로 그냥 본 거야, 얘들아. 음이온 아니라 그냥 양이온 넣었을 때 이제 세로 전기장에서, 세로축의 전기장에서는 가벼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 해서 지문에 나온 대로 가면 돼.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4번 갈게.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한 내용인데 니은이 뭐냐면 안정한 평형점, 그 다음에 디귿은 불안정한 평형점이야. 그럼 보자. 양이온이 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평형점으로 향하는 힘을 받는다. 얘들아, 요거 맞는 거 알겠지? 우리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위에 그려놨네. 여기 볼까? 양이온이 이 안정한 평형점이 요걸 얘기 안 했네. 이게 가로지, 얘들아. 가로. 안정한 평형점 갖는 거. 불안정한 게 이제 세로잖아. 그랬을 때 여기 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가. 더 옆으로 가. 그러면 자꾸 안정한 평형점으로 가 하고 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 다음 2번. 양이온이 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전극에서 미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 같지 않다. 다르다. 벗어났잖아. 가까운 쪽에서 더 큰 힘 준다 그랬지? 먼 쪽보다는 가까운 쪽에서. 맞네. 1번, 2번 다 맞고. 3번,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2번은 이거야. 불안정한 평형점. 그래서 이 세로인 경우인데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디귿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 평형점보다 멀어지게 하는 힘. 왜냐면 자꾸 당기니까. 이쪽으로 막 당기잖아. 내 쪽으로 와 이렇게 당기니까 더 멀어지게 하는 힘 맞는 거지. 4번,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전극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 얘도 똑같네. 얘는 당기잖아. 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크지. 가까운 쪽이 크고 먼 쪽은 약하고. 맞는 거거든? 얘들아 봐봐. 그러면 지금 1, 2랑 3, 4가 어떻게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 양이온의 경우야. 지금 다 그냥 양이온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 그러면 안정한 평형점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평형점에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지 대조되고, 그 다음 2, 4번도 결국에 똑같아. 얘는 2번. 안정한 평형점은 안정한 평형점으로 밀어. 그리고 불안정한 평형점을 갖는 애는 전극으로 자기 쪽으로 당겨. 그리고 각각의 힘은 다 같지 않은 거야. 다 달라. 가까운 쪽이 더 힘이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2, 3, 4 선지를 다 같이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5번 볼게. 양이온이 니은이나 디귿에 가만히 놓이면 전극에서 힘을 받아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평형점에 놓이잖아? 벗어날 이유가 없어. 평형점 그대로 있겠지. 그치? 그래서 평형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위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형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4번 됐니? 자, 그럼 5번 가볼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은 어떤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에 이온 발생 원에서 바라본 4개의 전극의 모습을 보여준다. A는 4개의 전극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고, 얘들아, 그럼 이 A는 중심인 거야.
같은 거리니까 중심에 쏙 넣은 거야.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랬지. 근데 B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B는 A에서 S 방향으로 A에서 S까지의 거리의 10분의 1만큼 떨어진 점이고 Q 방향으로 A에서 Q까지 거리의 10분의 1만큼 떨어진 점이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B는 조금 더 치우쳐 있어. 이온 발생원에서 점 B에 투입된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K인 양이온이 내전극 어느 것에도 부딪히지 않고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였다. 얘들아, 여기가 핵심이야. 점 B에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K인 양이온이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했대. 그러면 요 K만 특정한 값인 거야. 특정한 값을 지닌 이 K의 값을 지닌 양이온만 통과하고 이 값이 아닌 건 다 안 돼. 거기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특정한 값을 갖는 요 K 값만 질량 필터를 통과했고 나머진 다 통과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후에 같은 지점에 투입하는 이온의 질량대 전하량의 비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K값이 아닌 다른 값을 넣어주면서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였다. 단 R하고 S에는 양의 직류 전압을 걸어주었고 P하고 Q에는 음의 직류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답을 찾는 건 상당히 쉬워, 얘들아. 답을 찾는 것은 포인트가 K만 통과하는 거거든? 그럼 봐. 1번.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K인 음이온을 B에 투입한다면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상관없어. 이온이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그 특정 값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니까 통과해. 10K잖아? 통과 못해. K가 아니잖아. 10분의 K잖아? 통과 못해. 부딪힌다는 건 통과 못한다는 거잖아? 10K잖아? 통과 못해. 부딪힌다는 거잖아. 잠깐만. 얘들아, 맞아. 좀 착각했어. 일단 통과는 못해. 통과 못해. 그 다음에 10분의 K잖아? 얘도 통과 못해.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다 이해가 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통과 못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부딪히느냐. 여기는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니? 포인트 알겠니? 일단 K값은 통과한다 맞는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 중에서 얘들아 10K면은 무거운 거야. 그치? K보다 무거우니까. 10분의 K는 가벼운 거야. 이 무거운 이온, 가벼운 이온 이거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할 거.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양이온을 넣었을 때 가로하고 세로에서 가로에서는 뭐를 통과시켰지? 가로에서는 무거운 애를 통과시켰어. 그리고 세로에서는 가벼운 애를 통과시켰고. 그치? 그 다음에 음이온에서는 우리 아까 다 했었지? 거꾸로였지? 가로에서는 가벼운 애 통과시켰고 세로에서는 무거운 애 통과시켰고. 맞지? 요거 생각하면 돼. 그럼 2번 볼게. 양이온이네. 무거워. 무거운 애는 이 이온은 질량 필터를 일단 통과하지 못하는 건 맞아.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조금 착각하게끔 말을 해줬네. 요거는 상관이 없어. 여기가 좀 헷갈릴 것 같아. 미안해. 다시 와봐. 이게 이 무겁다 가볍다 어디가 통과되고 어디가 부딪힌다라는 것은 이제 그 특정한 값이 아닐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특정한 값이 아닐 때.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요 10K잖아. 10K니까 어쨌든 통과 못해. 그래서 그냥 얘는 맞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통과 못해. 통과 못하는데 어디에 부딪히느냐? 이제 이거를 말해야 돼. 어디에 부딪히느냐? 그러면 어디에 부딪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거운 애는 세로 필터에 부딪히는 거야. 맞지? 무거운 애는 세로 필터에서 부딪힌다고 해서 얘는 P하고 Q 여기에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P 또는 Q. 요걸 말하고 싶었어. 지금 여기가 지금 통과니까 얘네들은 통과되는 거니까 무거운 애는 P 또는 Q를 P 또는 Q에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그 다음 또 볼게. 3번. 질량된 전하량의 B가 10K인 10분의 K인 양이온이야. 그러면 얘는 가볍잖아. K보다 가볍잖아. 가벼운 애는 어디에 부딪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부딪혀? 가로에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가로에는 무거운 애가 통과되고 가벼운 애는 부딪히니까 요 가로 R 또는 S에 부딪힌다는 거지. 요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착각할 수 있게끔 말을 했네. 자, 여기 다시 일단 다시 정리 좀 더 해볼게. K일 때는 다 들어가는데 K보다 무거운 애는 P 또는 Q에 부딪히는 거야. P 또는 Q는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세로 필터. 왜냐면 세로 필터는 가벼운 애를 통과시키고 무거운 애는 부딪히게 만드니까. 그리고 10분의 K는 가벼운 친구잖아. 가벼운 친구들은 어디에 부딪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가로축에 부딪히는 거야. 왜냐면 가로축은 무거운 애 통과시키고 가벼운 애를 부딪히니까 가벼운 친구들이 여기에 부딪힌다는 거지.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이제 4, 5번이 음이온이야. 음이온도 무거운 애가 있고 가벼운 애가 있네. 그러면 무거운 애는 어디에 부딪혀? 라고 얘기하는 거지. K보다 무거운 애는 어디에 부딪히니? 라고 했을 때 가로에 부딪히는 거지. 왜냐면 가로에는 가벼운 애가 통과하니까 무거운 애가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P 또는 Q가 아니라 가로인 R 또는 S에 부딪힌다는 거지. 그러면 가벼운 친구는 어디에 부딪히니? 라고 했을 때 세로 쪽에 부딪히는 거야. 왜냐면 세로는 무거운 애가 통과하니까 얘는 어디에 부딪히냐라고 했을 때 P 또는 Q. P 또는 Q에 부딪혀. 그래서 결국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왜냐면 P 또는 Q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R 또는 S에 부딪히는 거니까. 이해됐니?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가지고 지금 포인트는 K만 통과하고 K보다 무거울 때는 어디에 부딪히나요? 혹은 K보다 가벼울 때는 어디에 부딪히나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 통과하는 애들을 썼지만 통과 안 하는 쪽에 부딪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5번 문제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어디에 부딪힌지 쓰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잘 봐주고 마지막 6번은 이제 A가 성향을 띠다거든. 성향을 띠지만에 A가 되어 있으니까 성향을 띈다라는 거는 성질을 가지는 거겠지. 그래서 6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좀 어렵니? 이해한 친구는 확 이해가 됐을 것 같고 무언가 좀 아리까리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 다시 좀 정리해보면서 이해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